반갑습니다. 네, 여기 원래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만 올라오시는 자리인데 저한테 빨리 다이아몬드 가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인 세계여행을 갔을 때 다낭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우연히 제가 사진첩을 뒤지다 보니까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제가 아메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 때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어머 나는 될성물은 아메이의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인정식에서 드레스 입은 사진으로 바꾸기 전까지 모든 OM은 이렇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빨리 바꾸고 싶어요.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10년 후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저희 스폰서이신 저희 외숙모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전혀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한테 매월이에요. 매월 써도 또 나오는 매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은지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사업 설명을 드릴 텐데 쭉 들으시면서 나한테 100만 원이 추가로 생기면 뭐 하고 싶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 텐데요. 저는 한양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4학년 1학기가 되자마자 임용고시를 위한 전용 도서관이 있어요. 저희 학교가 좀 임용고시를 잘하는 곳이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3개월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공고가 떴는데요. 영어를 세상에 서울에서 54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과가 33명이었거든요. 서울에 얼마나 많은 영어교육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50명을 뽑는다.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지금 뭐 유치원도 폐원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겪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과감하게 임용고시를 때려치고 이제 취업 준비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4학년 1학기 때까지 임용고시 볼 생각만 했기 때문에 아무런 스펙을 쌓아놓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지? 뭘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1년이 휴학을 하게 됩니다. 꽤나 늦은 시기에 이제 휴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던 게 영화 관련된 일이었어요. 영화를 배급하고 투자하는 그런 관련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깐네 영화제예요. 근데 그 레드카펫 스타들이 올라가는 곳은 아니고요. 여기 전 세계에 있는 영화 배급사들이 모여서 서로 필름을 주고받고 사고 수입하고 하는 그런 필름 마켓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이제 배급사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제 꿈이었어가지고 1년 휴학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이제 영화 관련된 협동조합이거든요. 영화 나눔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사무국 간사로 창립 준비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씨 땡땡 거기서 이제 미소지기로도 일을 했었고 영화제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영화는 일단 굉장히 좁아요. 문이 좁고 관련된 전공도 제가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계속 CJ, 롯데 전부 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펙이 꽤 좋았어요. 토익이 985점이거든요. 한 문제 틀리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어도 꽤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자격증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스펙이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좀 나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키랑 몸무게까지 적는 지금은 블라인드여서 그런 거 없지만 그리고 꼭 본적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내 고향도 아니고 우리 아빠의 고향을 적으라고 하는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생각해보니까 되게 고리타분한 시대에 제가 취업을 준비했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탓하면서 나는 사기업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연한 계기로 제 관노비에 이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9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이랑 사회 생활을 했는데 전부 다 관에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첫 직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어서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 전공을 좀 살려주셔서 국제 ODA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제 좀 개발도상국 같은 곳들에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 계시는 매니저분들이나 강사분들을 또 제가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요.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제가 국제회의를 주관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또 운이 좋게 제가 보라카이를 출장으로 다녀왔어요. 그때 국제회의를 참석하는 등의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딱 1년 지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었던 게 아니고 미래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들어갔을 때 기본급이 얼마였냐면 125만 원이었어요. 근데 가상급 같은 게 붙잖아요. 그래서 가상급이 붙어서 적게 받는 달은 150 받았고요. 많이 받는 달은 200 이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제가 자취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사실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은 제가 다 하는데 선배들이 저보다 3배, 4배 넘는 그런 월급을, 특히 이제 여기 공기업 출신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고인물 중에 고인물인 사람들이 공기업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반골 기질이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 난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근데 그냥 그만둘 수 없어서 계기를 하나 만든 게 세계 여행을 가야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1년 다니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티켓을 끊어버립니다. 그냥 회사 다니던 중에 회사 동기랑 같이 그만두기를 결심하고 티켓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 월급 모아서 언제 세계 여행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일했잖아요. 요 국가 자격 시험 아시죠? 기능사 뭐 이런 것들 주관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주말마다 알바를 나갔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시험지 들고 가서 또 채점 다 해주고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그때는 그래도 내가 이 돈 모으면 여행 갈 수 있어 이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여행 가기 2달 전에 저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던 동기가, 전 이미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를 다녀야겠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말고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던 저의 가장 오래된 단짝 친구를 꼬셔가지고 친구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저는 공기업 그만두고 같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25개국 정도를 이제 동남아시아랑 유럽을 쭉 훑었고요. 이땐 되게 어리고 예뻤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제 몸만한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웠고, 요 친구인데, 요 친구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 제가 아메이 꼭 같이 하고 싶은 친구예요. 같이 여행 다니고 싶은 제가 가장 원하는 친구여서 끊임없이 프로포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녀와서 제가 다시 어떤 일을 해볼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전공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간제 교사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꽤나 인기가 좀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제 결혼식 때 와서 축가도 불러주고 얘네들을 또 내일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계약직이잖아요. 기간제 교사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공기업을 준비를 합니다. 다시 안정된 직장을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제 마지막 직장이었던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곳에 또 입사를 하게 돼요. 여기서는 그 음주운전 하시거나 교통사고가 나시거나 해서 벌점을 받고 오신 분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 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다 강의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말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해서 회사에 뽑힌 거예요. 요즘은 잘하는 사람을 뽑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키워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여기를 다니다가 1년 만에 제가 몸이 고장이 나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도 아직 안 생겼는데 몸이 갑자기 아프니까 5만 가지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몸이 아파서 이제 입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아메이를 만났어요. 그때 저희 외삼촌 외숙모로부터 이제 뉴트리라이트를 전달을 받으면서 이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요. 뭐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은 외삼촌 외숙모시지만 우리 신랑이 이걸 한 번에 알아봤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마트 바꿔쓰기 그 한 장의 장표를 보고 삼촌 저 이 사업 해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 돈 더 벌어 오겠다는데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열심히 해 하고 이제 두세 번 정도 혼자 가라고 보냈는데 아무래도 저의 외삼촌 외숙모인데 혼자 가서 이런 데 가서 강의 듣고 하라고 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먼저 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그냥 뭐 직장 생활 하듯이 뭐 저 별 변화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가장 큰 비전을 봤던 게 뭐냐면 지금은 좀 이렇게 빈자리가 있지만 그때는 여기 밖에서 저기 화장실 있는 데까지 가방으로 줄을 세워놨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 주변에서도 그렇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 여기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비전을 봤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한 차원 다른 세계가 열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머, 이런 삶이 있는 거였어?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였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이제 포털이에요, 포털.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포털인데 그 포털을 제가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 MBTI가 ESTJ인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성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처음으로 전달받은 아메이가 저희 외삼촌 외숙모한테 전달받은 아메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다단계가 뭔지 피라미드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편견이 없었고 그냥 왔는데 회사도 좋은 것 같고 제품도 좋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 사업 너무 좋으니까 사업 좀 해보세요라고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저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던 뭐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나 정보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제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처럼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인간 수명 120세 시대가 예측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굉장히 내용은 복잡하지만 어쨌든 너는 120살까지 살 거야 라는 게 이제는 기정사실화가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120세까지 살려면 한 85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 거에 한 3배 가까이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렇게 사느냐? 아니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전부 다 그렇게 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 얘기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망해서 12년이 예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아이템이 좋아서 만들어놨는데 금방 바뀌기 때문에 또다시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시기의 함정이라고 돼 있는 게 2012년에는 53세에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49.3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거든요. 50세면 120세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72세가 넘는다고 해요. 그럼 이 간극 사이에 있는 이 23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그냥 일용직 하시거나 알바 같은 거. 공공근로 이런 거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사시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I에게 일자리를 뺏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평균 수명 늘어나고 있고요. 근로희망 연령은 늘어나고 있으나 퇴직하는 나이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소득 기간이 34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도 제 얘기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노후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잘 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잘 살고 싶고 영원히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8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 아빠보다 제가 스펙 월등하게 좋습니다. 아주 힘들게 뚫고 취업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저희 아빠보다 돈을 제가 덜 벌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은 뭐 20%나 적고 부채 비율도 훨씬 높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15.3년이라고 하는데 요거 아마 지방 수도권 다 합쳤기 때문에 15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집을 산다?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단군이의 최고 스펙이라는 밀레니얼은 왜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가장 적게 돈을 버는 세대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에 기대는 받았으나 부모의 불안까지 떠안으면서 성장했는데 얻은 것도 잃을 것도 없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월급도 적게 받는데요. 물가도 오르고 있어요. 요즘 서울에서 10,000원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 곳 거의 없어요. 구내 식당도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요거는 최근 트렌드예요. 요즘 금은동 흙수저를 나눈다는 기준인데 부모가 내 자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으면 금수저,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은수저,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면 동수저, 그리고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은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제가 적어도 은수저나 동수저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이 아직도 저희보다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은수저나 동수저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60대 초반, 60대 중반이시니까 앞으로 한 40년에서 50년은 충분히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먹고 살 거 5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게 다 준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더 하고 싶으시더라도 언젠간 그만두셔야 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때부터 과연 그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 모아놓으신 걸로 과연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 남은 돈을 쓰면서 살기 위해서 뭐 2만 원짜리 밥 먹던 거 10,000원짜리 밥 먹기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사시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양가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시고, 무소득 기간이 길어지면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흙수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4가지 미래 준비 중에 요게 제 얘기 같진 않은데, 저희 부모님들의 무소득 기간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웬만한 노동 수입 가지고는 이거 채우지 못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 좋아요. 근데 누가 죽을 때까지 저한테 일을 시켜주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계속 나오는데 누가 저한테 일을 시켜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기 위한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투자 교육과 금융 컨설팅을 기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현금 흐름, 그리고 직업이나 수입의 속성을 4분면으로 나눠놨는데 그게 바로 ESBI라는 이 4분면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E와 S 영역에 존재하거든요. E는 인플로이라고 해서 월급 생활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S는 자영업자나 전문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월급 생활자였는데 고용된 인력에 사실 불과하긴 하죠. 그리고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퇴직이 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나는 저거랑은 좀 멀다. 약간 이런 되게 거만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산노비가 아니고 관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돼 있었어요. 정년이 보장돼 있었고 그리고 나는 월급은 적게 받지만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일해. 막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니었어요. 제가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서 6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했었거든요. 그리고 강의가 없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강의를 열어서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일을 했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저희 부장님의 연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평사원들은 그 호봉제로 이루어지는데 부장님은 연봉제예요. 그래서 공기업도 여러분 전국에 줄을 세워요. 도로교통공단 무슨 지부 해가지고 쭉 줄을 세우거든요. 강의를 몇 시간 했는지 얼마를 벌어왔는지 이걸 가지고 줄을 세워서 부장님 연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부장님은 욕심이 나시죠. 근데 부장님 강의 안 하십니다. 강의는 제가 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제가 4년을 근무하면서
성대 결절이 3번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좀 사무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직원이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100명만 저 같은 일을 하고 나머지 2,900명은 다 사무직이에요. 그래서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더니 제가 입사할 때도 1등, 입사하고 강의 평가도 1등, 하고 계속 만족도 평가도 1등 했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선 저를 안 놓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다른 교수 요원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반란? 약간 이런 동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만두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4년을 다니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을 다니더라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업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S 영역은 이제 전문직인데 뭐 의사나 변호사처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 수임하지 않고 진료 보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돈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이 일을 해야 돈이 벌어지는 거고 자영업자는 더 심하죠. 저는 아프면 뭐 휴가도 낼 수 있고 휴직도 할 수 있는 그런 월급 생활자인데 자영업자는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일을 해야 셔터를 열어야 돈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노동 수입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아마 저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많이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 수입과 인세 수입, 자산 소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노동 수입은 안타깝지만 5%의 부를 95%의 인구가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세 수입과 자산 소득은 5%의 인구가 95%의 부를 나눠서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양분화를 해봤어요. 저기 조그만 저 5%의 부를 저 95명이 아등바등 하면서 저걸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또 서로 걸 뺏으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근데 여기 95%의 부를 5%의 인구가 평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우리네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원과 경제활동에 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가나 투자가의 영역인 이 B와 I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가가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이제 투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개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시면 되냐면 내가 뭐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잘 돼서 2호점, 3호점 내는 수준을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진 않아요. 지금 삼성, 현대, LG 차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게 성공했을 때 이 부를 사업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한 7, 80년 후에 내 3대째나 되는 아이들이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입하시는 건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차리시면 돼요. 요즘 맥도날드는 다 드라이브스루 되고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정도 돈 있으시면 조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그건 안 된다. 저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 3번째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만들어진 시스템을 올라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1위 기업인 아메이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영리더로서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사업을 2030들에게 추천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공정, 플랫폼 비즈니스, 멘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정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한 3, 4년 전부터 공정이란 단어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친구들 특히 MZ세대들은 공정, 불공정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하는 2030 세대가 65%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조사를 보시면 청년 세대 내에서 자산, 고용, 주거는 70%에서 80% 가까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에 대한 인식을 보시면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3.2%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부모의 지위가 내가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 40, 50대보다 사회 경제적 기회가 더 많다. 요거는 더 낮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40, 50대 기존의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시대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공정에 대한 이슈들이 많고요. 취업을 해도 흑수저로 취업한 사람하고 금수저로 취업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애초에 격차가 되게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뭐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만 일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차등을 두는 사회이잖아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지위를 가지는 직업인지 직장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대학교를 갈 때 학생부 전형을 요즘 하잖아요. 이게 금수저 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야 해외에 봉사도 시켜주고 논문도 써주고 무슨 여러 가지 과외 활동들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수저인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건 정말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게임 중독 관련된 제가 이미지를 찾아왔는데, 아유 우리 아들 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맨날 게임만 해 막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뭐 재밌어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게임에 집중해서 중독 수준으로 하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게임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전부 다 제로에서 시작하잖아요. 모두 다 0레벨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물론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돈을 주고 더 잘할 수 있는 게임도 있으나 그런 게임이 아닌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게임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정성을 보여주는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 중에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무자본, 무경험, 무존포로 시작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아메이 가입하면서 10원 한 장 내지 않았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입비 내지 않고 자본 없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점포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그냥 공부만 하다가 애들 가르치다가 뭐 회사 생활만 해봤지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생필품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낙하산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10억 연봉 버시는 사장님도 여기 계시거든요. 그분의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혜택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공정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BO를 보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또는 공기업에서 근무하시거나 공무원이셨던 분이 퇴직하고 무슨 회사를 차려요. 근데 자꾸 그 회사한테 뭔가 수주가 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이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10년, 20년, 30년 뒤를 바라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임직원들은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ABO로 가입하신 분들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제가 공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그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경영 공시를 다 해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 규칙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어느 회사 몇 호봉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다 그렇거든요.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아메이도 요만한 책이 있어요. 매년 나오는 비즈니스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한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심지어 실수령액이에요. 전부 다 실수령액. 그러니까 뭐 연봉에서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요 금액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그대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다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거든요. 저희 세대에게 플랫폼은 너무나 익숙하죠. 미국 8대 기업 시가총액을 보시면 1위부터 8위까지 쭉 있는 모든 회사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미국까지 갈 것 없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이모티콘, 캐릭터, 패션까지 모든 기반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걸 1억 명의 사용자에게 공유하고 연결했다는 것만으로 카카오가 돈을 법니다. 근데 이 카카오에서 퀵 서비스로 일하시는 분들, 여기서 배달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까요? 아니면 카카오가 부자가 될까요?
카카오가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의 노동자냐, 플랫폼의 비즈니스 오너가 될 것이냐. 사실 우리는 기업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는 1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생태계 농장부터 시작해서 청정기, 정수기, 아티스트리, 뉴트리라이트 굉장히 여러 가지의 최고의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걸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공유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익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메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멘토예요. 나침반 없이 굉장히 방황하는 2030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요즘 되게 핫한 건데. 이거 화곡동 경매 지도예요. 뭔데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왔어? 요즘 전세 사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다 전세 사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빌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거의 다 2030 사회 초년생이라는 거예요. 전세금을 떼인 피해 사고의 10건 중 8건은 피해자가 20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9,000명 중에 70%가 20대, 30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만 뒤처질라 영끌한 2030, 집, 주식, 코인 완전 트리플 급락하고 있죠. 여기서 누군가의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시중에 떠도는 정보들만 가져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2030들이 결국엔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들에 아주 2030들이 소리 지르는 게 다 보이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도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굉장히 전망이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취업할 때 가입했던 그 인터넷 카페들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보시면 여기 최종 합격 수기라고 돼 있어요. 최합 후기. 사람들은 이런 걸 읽지 최종 불합격 후기 이런 거 안 읽어요. 취업할 때조차도 합격한 사람들의 후기를 읽는데 왜 지금 아무도 떠도는 정보들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2030이 그럼 재테크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물론 유튜브를 하시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로 진짜 떼부자가 되신 분이라면 굳이 유튜브 하면서 돈을 벌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 주식 관련된 것도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왜 그렇게 돈을 못 벌었나? 이런 생각 하실 때 한두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실체모를 유튜브들에 의존을 해서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 전망도 6만 달러일지 50만 달러일지 왔다 갔다 전문가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는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이 저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제가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그리고 저의 성공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시는 팀과 시스템 멘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그 어떤 소속된 집단보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 이 아메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가 그럼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포털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는 1959년에 두 친구가 이제 창업을 한 회사예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포인트고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창업 모토입니다. 그리고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가 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보시면요.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원장이라고 376페이지에 보시면 인간과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않겠다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대단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회사는 혁신,
매출, 열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전들밖에 없었는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ABO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계시는 두 분은 이제 작고 하셨지만 이 두 분께서 창업자이시고요. 그 아들이 2세 창업자로 지금 물려받으시고 3세까지 경영을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밀린드 판트라고 전문 경영인을 쓰면서 또 여러 국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메이의 수익 구조는요.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는 상을 이미 받아서 인정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이 에디슨 마케팅 상은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스페이스X의 CEO, 그러니까 최고 운영 책임자이신 분, 그리고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과학자분,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받았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상이에요. 이걸 1994년에 저희 창업자분이신 리치 디버스 사장님과 제이 벤앤데 사장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스티브 벤앤데 글로벌 아메이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에 취임하셨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들의 회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 얼마나 대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여러 사기업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창업자인 제이 벤앤들과 스티브 벤앤들은 부자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은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벤앤들 사장님은 2번 의장직을 수행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굉장히 아메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 나라의 창립 기념 행사 같은 데 가서 스피치를 하시는 등의 일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ESG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공원 관련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그랜드 래피지라는 도시는 아메이 도시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만들어진 어떤 건물이나 그런 사회공원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은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가히 아메이 도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아 전문 병원도 만들어져 있고요. 어린이 결식 방지를 위한 영양식 프로그램, 이것도 뭔가를 기부하면서 하는 일들이고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도 기부하는 거지만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고자 한 도시를 먹여 살리고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랜드 래피드에 굉장히 제이와 리치의 발자취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한국 아메이도 지지 않습니다. 한국 아메이도 굉장히 많은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너무나 좋은 제품인데 기술력이 너무 좋으나 판로를 찾지 못해서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고전하고 있었던 그런 중소기업들을 발굴해내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유통망에 넣어주는 일들을 하면서 상생이 무엇인지를 진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도 받고 이제 ESG를 이제서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이미 ESG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본사는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소재하고 있고요. 기적의 1마일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세제를 만드는 공장인데 단 한 군데도 굴뚝이 없어요. 전부 다 정화시설,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호수는 심지어 1급수라고 합니다. 자, 아메이는 전 세계 직접 판매 기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0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판매 1위의 제품을 꽤나 많이 가지고 있고요.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해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부터 진출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은 어떤 환경이나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높거든요. 그 기준부터 맞춰가면서 왔기 때문에 이미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50개 이상의 출원됐고 출원 진행 중인 특허들이 있고요. 800명의 과학자, 혁신 전문가, 그리고 750만 평의 농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이제 아셈타워라고 해서 삼성동의 코엑스 옆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한국 아메이는 91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33년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아메이 계열사,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계열사가 많겠죠.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보시면 이렇게 아메이 센터라고 해서 NBA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아이스하키장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이 NBA 농구단인 올랜도 매직스의 구단주가 창업자 가문이십니다. 그리고 그랜드 래피드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호텔 그룹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결혼식 피로연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피터 아일랜드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기업, 직접 판매 기업 1위인 아메이인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다른 기업들과 보시면 꽤나 또 금액의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1위가 가능한 이유는 아주 다양하고 대단한 제품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아메이 제품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먹는 거, 바르는 거,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먹는 거, 바르는 건 알겠는데 쓰는 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품 설명을 시작하면 이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강의는 준비된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뉴트리라이트, 토양에서 완제품까지 책임지는 건강기능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생태계 농장이 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트리라이트에 750만 평의 농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선정하는 것부터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 모든 단계를 원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곳이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0분에 한 번씩 지나가는 더블X를 집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가 체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고요. 국가대표를 후원하기도 하고 맞춤형으로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이제는 장 건강까지 맞춤형으로 3천만 명이 다 같이 먹는 유산균 말고요. 내 장에 맞춰져 있는 유산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트리라이트 먹는 데만 쓰지 말고 피부에도 양보하자라고 해서 아티스트리의 뉴트리라이트의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뉴트리라이트는 올해로 9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오래 사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만큼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티스트리도 벌써 60년 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나 이거 백화점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실 수 있어요. 백화점엔 없지만 글로벌 탑5 브랜드의 아티스트리, 전체 아티스트리 제품들이 지금은 비건으로 포트폴리오가 다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가 발라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식물성의 최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이크업을 하는 도구들, 메이크업을 하는 화장품까지 전부 다 비건 제품, 스킨 뉴트리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 하시는 분들이 본판에 비해서 되게 예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아티스트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답니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 아미 제품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샴푸, 그리고 이제는 탈모 케어까지 신경을 써주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61개 국가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리스터 치약. 저도 아미는 들어본 적이 없으나 글리스터 치약은 써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미홈, 세제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세제도 굉장히 유명하죠. 하천에 흘러갔을 때 72시간 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가 되는 친환경적인 세제고요. 고농축이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2월 말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서 제가 매장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조리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도 좋았거든요. 네,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16 티타늄 소재를 이용을 해서 건강한 맛과 영양은 그대로 지키고요. 그런데 편리하게까지 요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강한 요리 도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판매 1위 가정용 정수기인 이스프링, 그리고 청정기, 아까 설명 너무 잘해주셨죠. 이스프링은 2011년에 태국에 쓰나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때 여기 트럭 같은 곳에 실제로 이스프링을 그대로 튜브를 꽂아서 굉장히 식수에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입니다. 원포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해외 진출도 돕고 한국에 있는 아메이 회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메이에 김치도 있어, 아메이 생리대도 있어, 아메이 휴지도 있어, 커피도 있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25센트 라이드, 이제는 집에서도 운동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다 같이 모여서 하거나 다 같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홈 트레이닝도 가능해졌고요. 저랑 저희 남편이 최근에 가장 최애하는 제품인 발 마사지기 너무 좋거든요. 붓기도 빠지고 저는 변비를 걸린 적이 없긴 하지만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순환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추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품 좋은 것도 알겠고 가치가 좋은 것도 알겠는데 뭘 하면 되느냐? 되게 간단해요.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소비거든요. 소비를 예전에는 이런 데서 하셨다면 소비처를 바꾸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트를 바꿔 쓰는 일이신 건데요. 이런 곳에서 내가 소비를 했을 때 월에 30만 원 정도 사용하면 300포인트를 받아요. 근데 30만 원을 아메이로 바꿔서 쓰시면 현금 10,000원을 준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아메이 제품은 고품질 제품의 100% 만족 보증 친환경 제품입니다. 딱 기억하실 단어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뭐 하시면 되냐면 직구 하시면 돼요. 직구. 직접 구매 하시는 게 아메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메이 그거 파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파는 거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만한 제품 가지고 와서 세제 하나씩 가져가시고 이렇게 돈 받고 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아메이는 직접 판매 기업이 맞습니다. 근데 아메이의 회원한테 팔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메이에서 직접 구매해서 쓰라는 거예요. 명품 저기 백화점 가서 비싸게 돈 주고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같은 제품인데 싸게 구매하려고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서 직구하지 않으세요? 통영에서 통영에 있는 곳에 직접 연락해서 시켜 드시고 태안의 꽃게, 뭐 제주도의 귤 이런 거 요즘은 다 직구하시잖아요. 아메이에서 직구하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이제 이 S라는 게 스폰서거든요.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 제가 A랑 B한테 전달을 했다고 봤을 때 A가 치약을 하나 샀어요.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치약이 S한테 갔다가 10원 붙고 나한테 갔다가 100원 붙고 이 A한테 갈 때는 막 500원, 600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아메이는 전부 다 아메이에서 직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아메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결제하고 아메이에서 저한테 택배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300포인트가 10,000원이 되냐라는 거거든요. 유통의 혁명에서 온다는 건데 예전에는 공장에서 광고도 하고 도매, 소매 하고 저한테 왔잖아요. 근데 소비자만 돈을 못 벌고요. 저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기업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아셨는지 저 유통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해가지고 공장에서 사다가 유통을 다 본인들이 가져가고 소비자한테 팔아요. 소비자는 여기서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왜 유통에 이렇게 돈을 쓰지? 직접 판매하고 직접 구매하면 그 유통 비용으로 훨씬 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 텐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요. 저는 아메이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통에서 발생하는 35%의 이익을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모두가 35%를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유통에 기여했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회원제이기 때문에 이 회원이 되시면 35% 보너스의 사업 기회도 주어지고요. 택배 서비스에다가 100% 만족 보증 환불이 되는데 전 제품은 아니고요. 아메이에서 만드는 코어 제품에 한해서 내가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90일 이내에 가져가시면 반품을 해주고 또는 환불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보시면 여기 아메이 작년 손익계산서거든요. 여기 총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 돼요. 그중에 35%인 매출 애누리를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너스 배분 원리가 아주 합리적이에요. 제가 아메이에서 브랜드 체인지를 한 거예요. 아메이는 10,000 PB만 썼을 때 돈을 주진 않거든요. 200,000 PB일 때부터 캐시백을 돌려주는데 제가 브랜드 체인지를 한 거예요.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는데 다 모아서 200,000 PB가 됐다. 그러면 여기는 요 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000 PB의 3%인 6,000원을 가져가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메이는 노력을 합산해 줍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50,000 PB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제가 200,000 PB가 안 되니까 돈을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제가 공유하고 연결했던 이 사람들이 쓴 걸 다 모아보니까 200,000 P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000 PB를 저의 노력의 합산이라고 보고 제 매출로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6,000원의 소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쓰셔도 이득이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썼을 때 알리고 공유했을 때 더 큰 매출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건데요. 수입 분배 이제 합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S, I
나 AB가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여기 메뉴에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S는 20만씩 4명이 썼기 때문에 80만 PB예요. 80만 PB면 60만 이상이어서 6%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80만에 6%니까 48,000원. 이걸 다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밑에 있는 그룹은 제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제 그룹에서 발생한 36,000원을 제외하고 12,000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다 가져가느냐? 36,000원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이 AB 또 본인이 소비한 거에 대해서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B가 가져가는 6,000원을 빼서 12,000원을 제외한 24,000원만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력순이에요. 수입의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 아마 수입의 역전의 용사가 되신 분들이 무수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합니다.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스폰서가 내 돈을 뺏어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스폰서는 내 노력을 뺏어가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해도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폰서가 없어도 저는 24,000원을 가져가고요. 여기 있는 AB도 제가 없어져도 어차피 아메이에서 각자 알아서 쓰기 때문에 똑같이 6,000원씩 가져가는 게 수입의 합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를, 나처럼 마트를 바꿨을 소비자를 모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조를 조금 더 갖춰서 가지고 가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올해 8월까지만 유효한 보너스 플랜인데 내가 15%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 6%를 하는 3명과 함께 제품을 바꿔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원래 7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30% 보너스를 업해줘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어떤 가치냐면 정기예금 4억 원의 이자 그리고 3만에서 4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의 수입 약 3억 원 정도의 건물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랑 같이 제품을 바꿔 쓰는 사람을 모았는데 이렇게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똑같이 400만 PB에서 100만 원 받고 싶어. 그럼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도와드렸더니 제가 가지고 가게 되는 돈이 35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도 일정 정도 썼고 이 사람들도 일정 정도 쓰고 누구에게 알렸다는 가정하에거든요. 근데 노력의 누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한 달 정도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메이 배송받아서 쓸 수 없잖아요. 제가 이번 달에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새롭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알렸던 분들이 각각 그룹을 이루면서 400만, 300만, 200만, 100만의 그룹 매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계시는 분들 먼저 빼고 남은 돈을 제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돈을 이렇게 빼드리면 제 그룹에서 발생한 매출이 210만 원인데 여기 있는 분들 다 빼드리면 9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9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이 노력의 누적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산을 용이하게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우리 수익성 지수라고 해서 1.73%를 곱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56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거든요. 심지어 이 수익은 굉장히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수입이거든요. 생필품 구매다 보니까 쓰고 또 써요. 전쟁이 나도 우리 이는 닦고 머리는 감을 거잖아요. 그래서 생필품 구매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고요. 회원이 증가하고 제품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차에 했던 아메이, 4년 차에 했던 아메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하우도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 아메이 글로벌의 파트너 스토어들이에요. 미국은 애플에서 핸드폰을 사더라도 아메이를 통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적으로 가려진 게 많아서 안 되지만 이게 곧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다 들어올 거라는 거거든요. 네, 나이키에서 운동화 하나 사더라도 아메이 포인트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키 들어오면 시작하시는 분과 지금 시작해서 내가 소비자들 모아놓고 나이키가 들어왔을 때 그 두 분이 하시는 사업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방문 판매법 다단계라고 이제 한국에선 표현을 하니까요. 이 다단계 관련된 법들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지금 아메이에서 파는 제품은 맥시멈이 160만 원이에요.
법에서 160만 원 이상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35%를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50%를 돌려주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35%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8%로 올리고 이 160만 원의 금액도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법이 발의가 돼 있는데 1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나 훌륭한 앰모스피어 스카이 강의 들으셨잖아요. 왼쪽은 미국 앰모스피어 스카이, 가운데는 대만 거, 여기는 우리나라 거예요. 전체 스펙이 똑같고 다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격은 226만 원이에요. 대만 가격은 173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59만 원이에요. 160만 원에서 만 원 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159만 원 주고 사실 만한 제품 아니거든요. 훨씬 가치가 있는 제품인데 법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달에 1000만을 한 번 처음 하셨을 때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 월에 17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현재 그리고 8월까지 가지고 있는 보너스 플랜으로는 한 350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하시면 골드 프로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이제 정식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래티늄이 되시면 성취 보너스도 받으시고 연말 보너스도 받으시고 여행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000만을 1년 12달 내내 하신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말 보너스와 해외여행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여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다시 배낭을 메고 거지같이 여행을 하라고 해도 당장 갈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모든 걸 다 준비해주고 용돈까지 주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와 함께하는 세계 일주, 아메이를 통해서 저도 세계 일주를 하는 게 또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취하신 분들에게는 푸꾸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푸꾸옥 여행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혼자 잘해서 버는 돈보다 누군가를 성공시켰을 때 버는 돈의 가치가 훨씬 더 커요. 실제 금액으로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함께 성공하는 일인데요. 플래티늄을 2그룹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걸 사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그룹을 만들어내면 에메랄드, 6그룹을 만들어내면 아메이에 꽂힌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실제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끝이냐?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남았거든요. 실제로 이 다양한 핀들을 성취해내신 분들이 한국에도 여러 명 존재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월에 100만 원 생기면 뭐 하고 싶으시냐고 여쭤봤었어요. 좀 금액을 높여볼게요. 1000만 원 매월 추가 수입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30억 생기면 뭐 하실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 가까운 사람들이 땅과 건물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30억 건물의 임대료 수익이 약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에메랄드 정도가 되시면 아메이에서는 자산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30억 모아서 건물 사시는 게 빠르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 좀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에메랄드 되는 게 빠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에메랄드 되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저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소비자 모으시면 되는 일이에요. 내가 바꿔 쓰면서 제품도 알아보고 사업도 알아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제품 썼는데 별로야 하시면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고 돈으로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괜찮다. 근데 나 누구한테 말 못하겠어. 그러면 혼자 열심히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소소하게라도 좀 알리고 싶어. 나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벌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소비하면서 주변에 알리시면 되고요. 난 이걸 사업으로 해보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을 배우면서 알리시면 돼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멘토분을 지금부터 소개할 텐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의 스폰서이신 김정규 정은진 사장님이십니다. 이 김정규 사장님께서는 아내의 터치 없이 내 용돈 50만 원 쓰고 싶다라는 아주 작은 꿈으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오셔서 쌍용자동차의 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아메이 사업을 만나셨는데요. 김정규 사장님께서는 내가 유학 갔다 와서 명문대 나와서 그리고 대기업 다녀서 내 인생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하세요.
아메이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메이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더라 라는 또 명언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저는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절대긍정이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막 읽고 공부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게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는 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해요. 저랑 저희 남편이 딱 적당히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는 아니었는데 둘이 살면서 꽤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메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직속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신 김혜연 이호연 사장님, 숙명여대 아동심리 관련된 교수셨고요. 그리고 LG증권에서 애널리스트셨습니다. 되게 잘 살았을 것 같으시죠? 두 분 9평 다세대 주택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신접 살림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이 혜련아 이거 유학 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해서 알아봤던 아메이가 두 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죠. 지금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국제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가장 지근거리에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보다 저희 부부의 성공을 원하실 조금순 박건수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신데요. 두 분은 두 분 다 대기업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셨고 다이아몬드가 되고서야 두 분이 아메이를 전업으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귀감이 많이 됐던 멘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매일같이 뵐 수 있는 멘토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덱스터 예거라고 해서요. 덱스터 예거, 버디 예거 두 분은 이제 작고 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을 가지고 계시는 그 2세 사업가가 또 저희 싱킹빅을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리카이 사장님,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싱글맘으로 은행원 출신이시거든요. 싱글맘으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아들 셋을 키우면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다가 현재는 본인 개인의 그룹 매출이 한국 아메이 매출보다 훨씬 높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의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2월에 다 같이 이제 컨벤션을 했던 모습의 사진을 보고 있고요. 다음 달 초에 또 대만에 날아가서 이 펑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질문이에요. 월 1,0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여기에 바로 대답을 해보지 못하시는 분은 내가 저런 수입이 추가로 생길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국사로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되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영상 하나 볼게요. 딱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젊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왜 공부하십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CEO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잡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명사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동사여야 합니다. 내가 CEO가 돼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꿈이어야 합니다. 내가 검사가 되어서 내가 이 불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사의 꿈이 아닌 동사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명사의 꿈이 아닌 동사의 꿈을 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동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꿈이 아메이 하는 거였겠어요? 아메이가 제 꿈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원하는 저의 삶의 모습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 이미 빠이빠이를 했지만 저희 신랑과 같이 아메이 사업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도 빨리 전업할 수 있게 이렇게 세상의 속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제 꿈이고요. 제가 캠핑을 워낙 좋아해서 남편이랑 둘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캠핑장을 만드는 거, 양가 부모님들 섭섭하지 않으실 정도로 두둑하게 매월 용돈도 드리고 좋은 차도 차고 싶고요. 제가 또 못다 이룬 꿈 있잖아요. 영화
영화에 관련된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영화 투자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에게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만들어서 우리 파트너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미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고요. 또 제가 워낙 야구를 또 좋아해요. 되게 취미부자라 야구 시즌권 끊어서 다니고 퍼스트 클래스로 우유니 사막도 가고 베트남 한 달 살기도 해보고 뉴욕 한 달 살기도 해보고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를 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게 저의 꿈을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고요. 40세의 A70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 70주년이거든요. 그때 다이아몬드 이상은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는데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라스베가스에 입성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꿈입니다. 이거 지갑에 있으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제 직장 동료들도 월요일마다 이걸 사요. 근데 이거 왜 사냐면 될 것 같아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자석으로 파티션에 붙여놓고 지갑에 넣어놓고 토요일까지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겠지. 아 이거 되면 퇴사할 거야. 이거 되면 뭐 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지만 또 안타까운 희망이냐는 거죠. 저는 로또를 사는 대신 아메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양재동까지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나갔어요. 올림픽대로 아시죠, 여러분? 5시에 나가가지고 5시에 가서 회사에서 요런 복장으로 구두 신고 정장 입고 3시간 강의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8시예요. 그리고 우리 신랑 건설회사 다닙니다. 대기업 건설회사 다니기 때문에 7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럼 집에 둘이서 만나면 8시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신랑은 토요일도 출근합니다. 건설 현장이라. 그래서 저희는 바빠서 아메이 한 거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에 남는 짜투리 시간들 활용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메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를 해도 10년은 가고요. 안 해도 10년은 가거든요. 근데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 안 했을 때 제 10년 후에요. 저는 제가 최연소 부서장 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 잘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남는 건 없었어요. 제가 그만둬도 다른 직원들 때문에 너를 배려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만뒀었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좀비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제 그쯤 되면 뭐 애도 없는데 대화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회사에서 말하는 직업인데 집에 가면 진짜 말하기 싫거든요. 더 대화가 단절됐을 거고 아유 우리 부모님 어디가 아프시다던데 이번에는 어디 병원에 가신다던데 이런 걱정하고 있을 것 같고 제 2의 삶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메이 하고 있는 제 10년 뒤의 모습은요. 연봉 10억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 너무나 좋은 제품들, 그리고 너무나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신혼부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카, 아카 이런 거 말고요. 저는 딸카, 몇카 이런 거 드리려고요. 며느리 카드, 딸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됐다 그런 거 안 줘도 된다 해도 또 드리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쓰셔도 된다고 카드도 좀 드리는 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1년 정도는 안식년 대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저의 자력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의 10명 중에 6명이 엔잡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최근 자료예요. 지난달에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최근 자료인데 누구나 엔잡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노동으로 벌고 또 노동으로 하는 일 말고요. 그렇게 끝이 안 좋은 일 말고 저는 엔잡을 하신다면 아메이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이 좋은 일이고요. 제가 단언컨대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의 삶에서 성공은 기회와 준비가 동시에 만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우리 지디보스 창업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회는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해드렸어요. 완벽한 기회를 제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의 준비가 좀 필요하시겠죠. 들어볼 마음의 준비. 짜투리 시간 내서 내가 집에서 TV 보는 시간, 집에서 유튜브 보는 시간,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1-2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투자하시고 내 미래를 준비해볼 마음을 가지는 준비 이런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기회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알아보시고 하시는 작은 변화로부터 여러분이 성공의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고작 파운더스 플래티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자리는 원래 다이아몬드 이상의 사장님들, 누군가를 많이 성공시켜 보신 사장님들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사업을 전달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또 당연히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월요일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사장님들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5번에서 10번은 꼭 들어보시고 이 자리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